A점, B점, C점이래요. 그리고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묻는 건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질문하는 거니까 세 변의 길이를 그냥 다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루트 씌우시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7이니까 49. 7에서 3 빼면 4니까 16. 그래서 루트 6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BC의 길이 8에서 2 빼면 6이라서 66에 36. 마이너스를 3 빼면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16. 따라서 루트 52가 됐어요. 됐죠? 우선 정삼각형은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 AC의 길이 9에서 8 빼니까 1이라서 제곱하면 1이고요. 7에서 88에 64고요. 그래서 루트 65네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죠? 답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면 답은 틀리는 거라고요. 뭐 써줘야 돼? A, B와 AC가 같은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줘야 주관식은 맞는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걸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했어. 할 말이 없어. 왜? 누가 같은지를 안 써줬기 때문에. 됐죠? 자, 필수 5번 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거리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시험 문제도 할 게 없다. 그죠? 그럼 항상 우리는 거리에서 뭐가 궁금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저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니? 라는 최단 거리, 최소값, 최대값은 안 나올 거야. 더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뭐 똑같은 얘기죠.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니라는 질문들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요게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이 우리가 푸는 시험 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자, 볼까요? 필수 예제 5번부터 정리를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요. 자, A와 B점은 마이너스 1,0과 4,6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정점입니다. 됐죠? 그리고 한 점 P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뭐라고 했느냐? Y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이렇게 P가 조건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점을 0,A라고 주고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AP 제곱 BP 제곱 해보는 순간 빼면 1이에요. 그래서 제곱하면 1.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4, 4, 16. A 빼기 6의 제곱이라고요. 2차 함수가 돼버렸죠. 됐죠? 그래서 그냥 2차 함수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52, 55, 53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플러스 18 해줬으니까 여기에 35가 있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2배의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5다. 그러니 점 P가 0,3에 있을 때고요. 그때의 최소값은 35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 선생님이 다 노가다로 일일이 푸는 첫 번째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부터 보충 문제가 시작하네요.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자, 이번에도 A점과 B점이 정해져 있고요. P점이 움직이는데 점 P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점 P가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P를 A,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A를 집어넣은 Y좌표도 A니까 A, A라고 써주시면 돼요. 문자가 하나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찾으래요. 그럼 그대로 찾으러 간다고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의 제곱, 너의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요. 그렇죠? 문자가 한 개짜리니까 빠르게 전개해서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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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제곱. 어디 나 또 틀렸어? 오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자, 6A 마이너스 4A 8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A가 돼요. 플러스 점 P의 좌표만 찾는 거니까 이 뒤에 숫자는 의미가 없죠.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니까 A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4배의 A제곱 마이너스 4A 그럼 플러스 4가 필요할 거고요. 뭐 어째 더해서 뭐 세모가 됐겠죠 뭐. 그럼 4배의 A 빼기 2 전체 제곱이 뭐 세모가 됐다. 그래서 A가 2일 때 그러니까 점 P가 2,2일 때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P의 조건이 있으면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필수 예제 6번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 이것도 사용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식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용할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설명은 필요 없어. 증명은 해드리지만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요. 1번 중점이래요. 그럼 이렇게 연결한 요선, 우리가 요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선이라고 불러요. 무게중심 사용할 때 많이 나오는 녀석이죠? 중선이 존재합니다. 그래 놓고 공식은 AB의 제곱,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인데 어차피 BM하고 MC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BM이 됐든 CM이 됐든 상관이 없겠죠. 요걸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언제 사용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얘의 사용 시기는 언제냐?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점 2개가 있어야 돼요. 두 정점. 그리고 한 동점. 이렇게 대놓고 알겠어? A, 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찾을 때 사용할 거예요. P가 당연히 동점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 P에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에 풀었던 그 문제에 해당할 때 이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풀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된대요. P가 동점이고요.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인데 그대로 그림을 좀 설명해 보면 너는 막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A와 B는 고정돼 있어. 그럼 중선을 연결하고요. 그럼 이미 이 길이는 일정하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요 길이가 일정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요 길이는 일정하다고. 근데 얘가 막 움직이니까 이 길이가 바뀌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요 녀석이 최소가 되겠죠. 이해돼? 그럴 때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 사용하느냐? 길이를 찾을 때. 참 애매한데
길이를 찾을 때 중선 정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A, B, C가 있고요. 무게중심이 G가 있대요. 여기에 길이가 3이고요. 여기에 길이가 4고 여기에 길이가 5래요. 오케이? 그랬을 때 나한테 여기 AM의 길이를 구하래. 어? 뭐 말도 안 되니까 직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뭐가 보이느냐? 중선이 보입니다. 그럼 너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너의 제곱 16 플러스 25는 2배의 너의 제곱 x라고 할까요? x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이렇게 해서 x를 찾으면 된다고. 이해돼? 그럼 요거 찾으면 요 길이는 너의 2배니까 전체 길이 찾을 수 있다. 요때 중선 정리 사용한다. 다만 요거는 몇 개의 그림을 나중에 예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요 문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증명. 모든 교과서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단 한 교과서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증명하라고 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주 간단해요. 자, 좌표를 주래요. 좌표 평면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누구를 원점으로 줄 건지가 중요하죠. 나는 B를 원점으로 줄 거야. 나는 C를 원점으로 줄 거야. 나는 A를 원점으로 줄 거야. 나는 M을 원점으로 줄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자, B를 주었어요. 그러면 C와 M을 줘야 되고 A를 줘야 됩니다. 됐죠? 불편해. 왜냐? 0,0, C,0 너를 X축이라고 본다면 너는 2분의 C,0 너는 뭐 A, B 뭐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나중에 식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원점을 줄 땐 항상 가장 중요한 점, 중점 또는 수직으로 만나는 점 그게 원점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축을 여기다 주고요. Y축을 여기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M이 0,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너를 C,0이라고 주면 너는 마이너스 C,0이에요. 굳이 2분의 C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자, A점은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냥 A, B를 주세요. 이제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좌변, 우변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좌변 AB의 제곱 A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요. 자, 다 정리하면 A제곱, A제곱, C제곱, C제곱, B제곱, B제곱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니까 요렇게 생겨 먹다고요. 됐죠? 자, 이제 우변 AM의 제곱 너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0,0이니까 됐죠? BM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C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2배와 똑같다. 증명 끝났죠?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전에 있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A점이 여기 있고요. B점이 여기에 있다고요. 직선은 그냥 니네 맘대로 그리세요. Y는 X가 있었다고 생각하자고 그냥. 여기 위에 막 P가 돌아다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라고 하는 순간 오케이? 아까는 2차 함수로 푼 거야. 이번엔 어떻게 풀 거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AM을 연결합니다. 삼각형이랬어요. 중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중점은 찾을 수 없다고 쳐도 우선 아직 여기까지는 다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2배의 여기 M이라고 하겠습니다.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라고요. 자, 그런데 요 AM의 제곱은 일정하다고. 왜냐? AB의 길이를 찾겠습니다. 루트 빼면 77에 49 339 루트 58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인 거죠? 그럼 2분의 루트 58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4분의 58로 일정하다고요. 그럼 내가 찾는 시험 문제? PM, P가 막 돌아다닐 거야. 요 길이가 최소면 이게 최소가 되겠죠. 됐죠? 그럼 봐봐. P는 막 돌아다녀. 이게 짧아? 이게 짧아. 이걸 막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짧을 때 어떻게 가면 돼? 직선으로 가면서 동시에 수직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M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 찍은 여기에 P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다만 아직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어. 배운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파프세 중선 정리 사용할 일이 생긴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충 문제를 쭉 풀러가겠습니다. 한 2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 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충 문제 중에 1번부터 한 선생님 20몇 문제 해놨나? 아마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번.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A가 있대요. 3,-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요. 이 뜻이 뭐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외심은 예각 삼각형들은 삼각형 안쪽에 있고요.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 바깥에 있고요. 직각 삼각형만 한 변 위에 존재한다고요. 그걸 중학교 때 어디서 나 콤파스 안 갖고 왔어? 콤파스를 안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이거 다 직각이잖아. 맞죠? 자, 지금 이 시험 문제 보세요. A점이 있었고요.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저건 직각 삼각형이야. 그리고 BC가 빗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직각이 A인 거야. 여기가 B랑 C라고요. 됐죠? 자, 그 좌표가 마이너스 1,2래요. 외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인데 중점에 찍힐 거라고요. 여기라고요, 외심이. 여기가 마이너스 1,2래요. 그럼 외심의 성질,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너랑 너를 연결하는 순간 이 길이도 같게 돼. 셋이 다. 됐죠? 그러니까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을 찾는 거예요. 파프스의 중선 정리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직각이니까 이거 찾는 거죠? 그럼 나보고 요 길이 찾으란 얘기다. 요 길이 찾으면 루트 4, 4, 16 3, 3, 9 그래서 5가 되네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10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00이 돼요. 요렇게 답을 푸는 거다. 외심 중에 요거 되게 특별한 문제다. 아시겠죠? 삼각형에 한 변 위에 외심이 존재한다? 그럼 무조건 그 변은 빗변이 되고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그 내용을 좀 한 거예요. 됐나요? 자, 2번. 재미난 문제죠.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냥 그거 구하란 얘기야, 이건.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루트 제곱이 될 거고요. A 플러스 2의 제곱일 거라고요. 그럼 루트는 신경 쓰지 말고요.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보자고요. A에 관한 몇 차 함수? A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16, 4, 20. 따라서 2배의 A 빼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18.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A가 1일 때 최소가 된다. 됐어? 그때 최소값은 루트 18. 여전히 2차 함수처럼 그냥 풀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됐어?
오케이? 이해하지?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지식인처럼 풀어보는 거야. 나는 좀 지식인인 척 하고 싶은 거야?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제일 짧으래. 얘는 막 움직이고 있잖아. 이해돼? 자, 두 점이 움직인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뀐다도 있지만, 응? 두 점에 뭐가 바뀐다도 돼? 기울기가 바뀐다도 되겠죠. 이해돼? 그럼 봐봐. 기울기가 길어지면 커질수록 점점 길이는 길어지겠네, 어떤 구간에서. 이해돼? 그럼 제일 짧을 때는 언제다? 사실 기울기가 0일 때가 제일 짧아. B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X축하고 평행하거나 Y축하고 평행할 때가 제일 짧을 거라고요. 됐어? 그런데 지금 저 녀석 기울기를 살짝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얘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요. 플러스 2.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길이가 6이 돼요. 얘보다 훨씬 더 길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뭐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찾을 거야. 근데 이미 이건 정해져 있는 게 기울기가 도대체 얼마일 때 제일 최소가 되느냐? 1이 될 때예요.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1에서 이렇게 커지면 점점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1일 때 찾아도 답은 됩니다. 다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완벽하겠죠. 서술형을 쓰기에도 간단하고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문제 풀으래. 그럼 나는 빨리 기울기 1이다 하고 나중에 와서 검사는 할 거야. 시간 되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쓴다는 얘기지. 우선은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찾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고요. 자, 3번. 이제부터 출발하네요. 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P가 있네요. 그런데 P의 조건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얘들? 자, 선생님이 그냥 식을 한번 써볼 텐데 잘 봐봐. P의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A, A 뭐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P점을 A, B라고 주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X, Y라고 줄게요. 됐죠? 자, 그럼 OP를 구하러 갑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됐죠? 자,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너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걸 식으로 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걸 만약에 루트가 없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2차 함수처럼 풀 거야. 이해돼?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2차 함수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데 루트가 있는 상태로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찾을 수 없어. 그걸 인정하고 이 시험 문제를 봐야 돼. 그러니까 비교하란 얘기예요. 제곱 거리의 합과 그냥 거리의 합은 시험 문제가 완벽하게 다르다. 됐어? 그럼 얘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풀으란 얘기예요? 이건 생각해서 풀으란 얘기야. 잘 봐봐. 되게 간단한 얘기야.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P는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어.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P가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PA 더하기 PB는 이만큼의 길이에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뭘 했단 얘기야? 돌아갔단 얘기야. A에서 B로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라고. 응? 큰일 났어.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이 거리보단 이게 짧겠죠. 돼? 그럼 P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 P가 그냥 이 선상에 있으면 PA 더하기 PB 이게 제일 짧겠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P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거리의 합이고요. P의 조건이 없어. 그러면 P는 선분 AB 그 선상 어딘가 있으면 된다고. 선생님 무슨 개소리예요? 자, A가 여기 있다고요? B가 여기 있어요. P의 조건이 없습니다. P가 여기 있어도 PA 더하기 PB는 AB고요. P가 여기 있어도 PA 더하기 PB는 AB고요. P가 여기 있어도 PA 더하기 PB는 AB라고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점의 위치는 못 찾아. 돼? 대신 합의 최소값은 그냥 선분 OA의 길이가 된다. 됐나요? 이해돼? 됐지? 자, 조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거리의 합이야. 루트를 쓰고 나올 거야. 그리고 P에 대한 조건이 없어야 돼. P의 조건이 있으면 문제가 또 새로워진 거야. 다른 문제야. 됐지? 딱!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에 4번 문제를 낸 이유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3번 문제를 푸는데 4번 문제를 못 풀어.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뭔 개소리야?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온다고. 이해돼? 그럼 얘 이제 어떻게 읽는 거냐? 잘 봐. 루트가 나온 순간 뭐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그럼 이건 x, y와 2, -1 두 점 사이의 거리고요. 자, 이 녀석은 x, y와 마이너스 3, 5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돼? 이해돼? 그럼 내가 너를 P라고 하고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하는 순간 이 시험 문제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으세요의 시험 문제가 된 거죠. 돼? OP 더하기 PA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아진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요렇게 나오면 무조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라고요. 이해하지? 그럼 어떻게 돼?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P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제일 짧은 길이는 그냥 선분 AB의 길이라고요. 두 점을 연결한 길이보다 짧은 길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갔다 집으로 바로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PC방도 갔다가 잠깐 친구도 만났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집으로 바로 가야지.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25 66에 36 그래서 답이 루트 61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그때 P는 어디에 있으면 돼? 선분 AB 사이에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거리의 합을 찾으세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리고 P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 정리된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활용한 두 번째 문제 스타일. 참 그지 같아, 그지? 자,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이거 막 그리는데 좌표 평면 그리고 0,0, 4,1, 6,9 이렇게 예쁘게 찍으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려. O가 있고요. A가 있고요. 야, O 없잖아, 정수야.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대요. 그리고 P에 대한 조건은 없고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래. 그런데 점이 4개로 늘었어. 2개일 때는 그냥 선분 AB면 되잖아. 근데 점이 4개로 늘었어. 됐어? 여기 봐봐. 2개면 되는데 4개로 늘었다고. 2개면 되는데 4개로 늘었다고.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4개를 2개씩 짝꿍을 정해주면 되지. 어? 근데 어떻게 짝꿍을 정해주느냐? PA, PB 짝꿍을 정하면 PA, PB면 그냥 P가 여기 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옆에 있는 이웃한 짝, 얘네 둘을 바로 짝으로 정하면 안 되고 마주 보는 애를 짝으로 정합니다. 자, PA 더하기 PC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P가 막 돌아다니는데 PA 더하기 PC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P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선분 AC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PA 더하기 PC의 최소값은 그냥 AC인 거라고요. 됐어? P가 여기 선상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돼, 얘들아. 됐지? 자, 그 다음
PB와 PD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PB와 PD의 최소값은 P가 선분 BD 위에 어딘가 있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있을 때 PB 더하기 PD의 최소값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PA와 PC 합은 최소가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P는 어디에 있어야 돼? 둘의 대각선의 교점. 여기에 P가 존재해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가 다만 이걸 지금 찾지는 못해. 그 위치만 알려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걸 찾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걸 찾지는 못하지만 점이 4개야? 잘 봐. 2개짜리가 되고 P의 조건이 없으면 그 P는 선분 AB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선분 AB가 최소값이니까. 그럼 4개가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하자? 둘이 짝을 정한 다음에 네가 최소가 될 때가 네가 최소가 될 때 둘이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을 거다. 그 점이 대각선의 교점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두 점과 이 두 점 사이 거리 더하면 이게 최소가 된다고요. 됐죠? 저때 점 P를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찾은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뒷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고요. 자, 하나 해결했어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런데 P의 조건이 없다.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 P의 조건을 만들어야지. 아니네, 또 나왔네? 다른 게 또 나왔네? 이제 이걸 식으로 만든 거. 볼래?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이해돼? 그럼 P를 A, B라고 주고요. 이건 0,0과 A, B 사이의 거리니까 A점을 0,0이라고 주자고요. 그 다음 너는 B점 A, B와 마이너스 1,5 정수야. 손하고 말하고 따로 놓으면 어떡해? 자, 너는 A, B와 1,7 C를 1,7이라고 하자고요. 됐어? 자, 너는 A, B와 5,-1 D라고 하고 5,-1 이렇게 줘야 된다고. 됐어? 그런데 얘 단점이 있어. 이 단점이 뭐냐? A, B, C, D를 내 맘대로 준 거잖아. 시험 문제 A, B, C, D를 주는 건 시험 문제는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느냐? 사각형을 주잖아요. A, B, C, D 이렇게 그리는 사각형은 없어. 시험 문제에서 A, B, C, D가 주어지면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A, B, C, D 이렇게 가거나 A, B, C, D 이렇게 가도록 정해줬다고 시험 문제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A, B, C, D를 내 맘대로 줬잖아. 그러니까 점을 찍어봐야 돼. 누가 대각선인지 모르니까. A가 여기 있고요. B가 마이너스 1,5니까 B가 한 이쯤에 있을 거라고요. 자, C가 1,7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D가 5,-1이니까 한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쯤 이렇게 사각형이 된 거네요. A, B, C, D 잘 찍었네 나. 잘했네. 됐지? 그럼 점 P는 어디에 있어야 돼? 너와 너의 대각선의 교점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 최소값 찾으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AC와 BD의 길이의 합이다. 됐나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는 앞에 문제와 똑같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 너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너의 최소값은 대각선의 길이의 합과 똑같다. AC 더하기 BD의 길이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 됐나요? 이해됐지? 선생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겠네. 7번. 7번은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똑같아요. 시험 문제 보세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으래. 앞에 문제와 동일하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P의 조건이 있어. P가 Y축에 위에 있으래. 이해돼? 자, 지금 거리의 합을 푸는 두 문제입니다. 되게 집중 빡 해야 돼. 하나는 조건이 있고 하나는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는 건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되면 된다고.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 선분을 만들 수는 없잖아.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가능한 한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이 있고요.
점 A가 4,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점 B가 1, 마이너스 5래요. 나쁜 새끼. 만약에 P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그냥 선분 AB가 최소가 되는데 P가 하필이면 Y축 위에서 돌아다니래. 이렇게 꺾인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래. 이해돼? 오케이? 우리의 목적이 뭐야 그럼? 꺾인 거리는 펴주는 거야. 직선을 만드는 게 제일 빠르다고. 이해돼? 잘 봐.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어. 자, 미술 공부하는 거야, 미술 공부. 응? 미술 좋아하지 다들? 자, 어떤 선이 있었어. 이거 물감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리고 확 접어. 여기는 사인펜이야, 여기는 물감이고, 알겠어? 딱 접어. 우리가 이런 걸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미술 용법으로 뭐라 그래? 데칼코만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노래도 있죠, 뭐 그런 노래. 이런 그림이었어.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고. 왜냐? 너를 이렇게 접어서 데칼코마니를 해봤더니 딱 직선이 되더라 이 얘기야. 이해돼? 자, 만약에 P가 여기 아니고 다른 점 위에 있잖아요? P가 막 이런 데 있었어. 그러면 PB, PA 이렇게 되는데 접으면 이런 거리라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다고. 그럼 제일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 이해되지? 아,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점을 이동시키란 얘기야. 접어서 이동시켜라. 대칭 이동시키란 뜻이에요.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는데 점 P의 조건이 있어. 오케이? 요런 문제를 다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라고 불러요. 이 P가 움직이는 요 선 있지? 이걸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빵 쐈더니 거울에 튕겨나가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빛을 여기서 이렇게 쐈더니 튕겨서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요런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첫 번째,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라고요. 누구에 관해서냐? 거울에 대해서.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점 P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점 P가 지금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래요. 갑니다. 두 점 중에 한 점을 선생님 대칭 이동시켰어요. Y축으로 접었어요. Y축으로 접었다는 얘기는 Y좌표는 안 바뀐다는 얘기지. X좌표만 반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옮긴 점을 B'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직선 거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냥 이 거리를 재면 된다. 이게 최소가 된다고. 돼? 왜 그러냐? 갑니다. 접었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여기 90도일 거고 접었으니까 이 길이 공통,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둘이 사스 합동이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진다고. 직선 거리가 됐죠. 됐어? 오케이? 두 문제 봤어요?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냐? 됐죠? 조건이 있으면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라고 해서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활용 문제가 아주 화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요걸 조금 더 한 번 더 어렵게 만든 시험 문제. 아직 많이 남았어, 시간이. 아, 저 새끼 우리 오늘 지루해 뭐 이럴 수 있지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자, 이번엔 어떻게 됐느냐? A점과 B점은 정해져 있는데 PQ가 움직이는 점이 두 점이야. 졸림 일어났어도 돼. 눕지만 않으면 돼. P는 X축 위에 있고 Q는 Y축 위에 있대. 거울이 두 개가 된 거야. 이해돼?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야, 1,4 여기 A점이 있고요. 5,1 그래. 나 여기 5,1이라고 쓰고 있어. 아이씨, 왜 이러지? 5,1 여기
4,1이 있다고요. 여기를 들렸다가 여기를 들렸다가 여기를 가도록 하래요. 1,4 그치 1,4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가래요. 여기 Q고요 여기 P라고요. 거울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칭 이동을 두 번 해야겠지. 너의 튕겨 나갔으니까 요 거울을 통해서 A를 움직입니다. A를 Y축 대칭 시켜주는 거예요. A 프라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 다음 요 B점을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B 프라임이라고 하죠. 5, 마이너스. 됐죠? 그리고 연결을 하는데 좀 색칠 공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직선을 연결한다고. 됐어? 오케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Q가 여기 있는 순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고요. 직선 거리가 된 거라고. 됐어? 그 다음 B가 여기 생기는 순간 이 거리와 이 거리도 같아졌겠죠. 됐어?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리의 최소값은 이 직선 거리인 A', B' 이 됐겠죠. 됐나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답을 쓰세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66에 36 25 루트 61 요게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걸 활용한 거. 그림 문제. 아예 그림 문제. 자, 어떤 전시장이 있었대요. 그림과 같은 전시장에서 어떤 관람객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Q 두 지점의 전시물을 보고 B점으로 이동하는 거리의 최소값. 이동 거리를 최소로 하려고 한다. 이때 최소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인데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디서 출발하는 건 관계없지만 여기를 들렸다가 여기를 들렸다 여기를 가도록 하래잖아. 됐어? 그러니까 좌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칭 이동시키라고요. 너를 대칭 이동. 너를 대칭 이동시켜서 이 둘이 그냥 쭉 연결한 이곳에 PQ가 있으면 최단거리가 된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좌표를 주는 게 니네 입장에선 편하지? 근데 좌표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아우, 야,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어디 있냐? 죄송합니다. 아, 어디 있어? 가로의 길이가 8이고 세로의 길이가 15래요. 8이니까 여기 6이에요. 그럼 여기도 6이라서 여기가 12가 됐고요. 됐죠? 그 다음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지? 나 금세 까먹었어. 15. 자, 15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만큼 찾으려면 15에서 5 빼고 2 뺐으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18. 여기의 길이 12. 돼? 그래서 여기의 길이 찾으면 된다. 자,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주자고요. 90도가 있으니까 너를 X축, 너를 Y축이라고 주면 A점의 좌표는 6만큼 갔어요. 6,5랑 8이니까 13이 됐고요. B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만큼 가고 5만큼 왔으니까 여기 6,5 이렇게 있었던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 대칭 이동시키면 6, 마이너스 5, 너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6, 13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 됐나요? 자, 11번. 아까 했던 문제. 이번엔 제곱 거리 합의 최소값. 됐어? 좀 전까지는 그냥 거리 합의 최소야.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하기도 하겠지만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으래요. 근데 P의 조건이 없어요. 그럼 그냥 둘이 연결한 게 최소라고. 됐죠? 그런데 조건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을 만들어야 그게 최소라고요.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곱 거리의 합의 최소값.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가 아니고 제곱을 해버렸어요. 제곱을 하는 순간 누가 없어진다? 루트가 없어진다고. 그럼 2차 함수로 푸시면 돼요. 무식하지만 우선 2차 함수로 풀면 된다고. 자, 이건 아까랑 똑같은 문제니까 건너뛸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C점이 있고요. 이 직선 위에 점 P래요. 그럼 P를 X, Y라고 주지 마시고 X 좌표를 A라고 하는 순간 Y 좌표는 E-A가 된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직접 PA제곱, PB제곱, PC제곱 해서 2차 함수를 풀러가는 거야. 되게 귀찮지만 하는 거야. 그럼 맞추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갑니다. A 빼기 2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3이 돼서 5 빼기 A의 제곱. A 빼기 4의 제곱. 5를 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를 하니까 빼기 2 빼기 A 전체 제곱. 자, 정리.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그때 점 P만 찾는 거니까 A제곱과 1창만 찾으면 됩니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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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A,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A, 플러스 2A, 플러스 4A. 와우! 8 안녕? 마이너스 10이네요. 숫자 참 그지같이 나왔네요. 하고 뭐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6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5분의 3A 하고 B라고요. 반땡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됐어? 그럼 반이면 10분의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어? 그럼 A가 10분의 3일 때. 따라서 그때 점 P의 좌표는 10분의 3, 10분의 17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어? 쌤이 계산이 틀리지 않는 한 이게 답이 될 거다. 이해되지? 근데 나 미쳤나 봐. 너 왜 거꾸로 했니? 그래,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어. 거꾸로 했잖아. 나 또라이. 6으로 묶고 6분의 10이고 3분의 5지. 미쳤나 봐. 6분의 5. 죄송합니다. 반땡의 제곱이니까. 미쳤어. 요렇게. 됐죠? 나 틀린 데 있어? 틀린 데 없지? 6분의 5. 됐어? 계산만 빠르게 잠깐만 해볼게. 반땡의 제곱이니까 묶으면이 맞아. 그래서 점 P의 좌표 찾았고요. 이건 P 여전히 제곱거리의 합에 P의 조건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13번. 똑같이 제곱이야. 그런데 임의의 점 P야. P의 조건이 없어. P의 조건이 없어. 오케이? 그럼 문자가 좀 전에처럼 A, A 이런 형태로 안 나오겠지? P를 그냥 X, Y라고 주세요. A, B라고 주셔도 되지만. 됐죠? 푸는 방법은 그대로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됐죠? 그럼 문자가 두 개인 2차 함수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드는 거라고.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하나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하나를 해서 세모의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만들면 너 0보다 크거나 같고 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5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 이해돼? 우리가 이거 앞에서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인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x끼리 전개합니다. x제곱 3x제곱 4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2x 상수항은 이따 한꺼번에 쓸게요. 안 써도 되겠다. 점 P의 좌표를 찾는 거니까 3y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y. 그리고 상수항 뭐가 있었을 거라고. 필요 없어, 알겠어? 자,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러 갑니다. 3배의 x 빼기 4x 3배의 y제곱 마이너스 6y 하고 b.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됐어? 그래서 x가 2, y가 3일 때 최소가 돼요. 그래서 점 P가 2,3이에요. 됐어? 무식하지? 하지만 이 방법을 첫 번째 할 수는 있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이 나중에 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 P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답을 맞추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대체 저 P는 뭔지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시험 문제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좀 전에 걸 활용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세 점 ABC가 있대요. 자, 한 지점에 도매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각 소매상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대.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점 P가 있었어. 한 점 P가 있었어. P에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 P에서 C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내가 드는 총 비용인 거잖아. 거리의 제곱의 비용이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래요. 그럼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됐어? 좀 전에 시험 문제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활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P는 어디에 있니를 질문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지? 지금부터 이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딱 여기까지, 선생님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문자를 다 줄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아니야. 이 시험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같은 동일한 문제의 해답이 도대체 P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PA제곱, PB제곱, PC제곱을 하러 갈 거야 이제. 알겠지? 자, 갑니다.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인데 x 먼저 쓸게요 다. 귀찮아도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알겠어? 외우면 되니까. 외울 거야 어차피. 전개 3,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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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니까 마이너스 2배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x. 상수항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최소값 찾는 게 아니니까 3y 제곱하고 나면 마이너스 2, y1y, y2y, y3y라고요. b가 있었을 거라고요. 자,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3으로 묶어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하고 b 있었을 거라고요. 됐죠? 자,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지막이야. 마지막 제일 중요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거의 반땡의 제곱이 필요하다고요. 너의 반이면 3분의 x1, x2, x3죠. 그거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자, 여기 봐봐. 우리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하자고. 마이너스 6x야. 그럼 반땡의 제곱이니까 9가 된다고. 그리고 나서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써주는 거죠. 요 3이 너의 반이잖아. 이해돼? 맞지? 갑니다. 이걸 식으로 딱 만들면 여기 결론이 여기 있어. 3배의 x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 제곱 더하기 3분의 y 미안해 말이 꼬였어. 전체 제곱하고 b가 있다고요. 됐어?
나 진짜 식으로 만든 거야? 만들어 봤더니 네가 0이니까 그 점 P가 이 점 P의 X좌표가 너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래. 이해돼? 이 X좌표가 A, B, C의 세 좌표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래. 세 좌표의 평균인 거지. 이해돼? Y의 좌표도 세 좌표의 평균이라고요. 야이씨. 돼? 이게 답이야. 제곱 거리의 합에서 점 P의 조건이 없어. 그러면 2차 함수로 풀어도 되지만 보자마자 세 좌표의 평균이라고요. 어? 자, 위에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점 P의 좌표는 얼마니? 그럼 아까 선생님이 되게 식으로 되게 열심히 풀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자마자 이걸 이제 이해하고 암기한 사람은 제곱거리 합의 최소값이야 P의 조건이 없어. 그럼 좌표의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요. 마이너스 2, 5, 3을 더해보세요. 더하면 6이에요. 그걸 3으로 나누면 2죠. 아까 답이 X좌표가 2였잖아. 돼? 됐지? Y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래. 3 더하기 6 더하기 0 더하면 9, 3으로 나누면 3. 그래서 P점이 2,3이다. 1초 만에 푸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여기랑 좀 전에 풀어줬던 막 식으로 쓴 식을 최소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을 써보란 얘기지 x1, x2 이걸 쓰란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그 결론은 뭐다? 제곱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무조건 평균인 거라고. 3개가 있으면 세 좌표의 평균, 2개가 있으면 두 좌표의 평균이라고. 돼? 단 P의 조건이 없어야 된다. P의 조건이 있으면 아까처럼 2차 함수로밖에 푸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나. 됐죠? 자, 오늘 총 4가지를 배웠습니다. 다 풀어드리진 못했지만 더 풀어드릴 거예요. 자, 보충 문제는 선생님 일부러 프린트 안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배운 4가지.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1번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다. P의 조건이 있느냐? P의 조건이 없느냐? P의 조건이 없으면 선분 AB의 길이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P의 조건이 있었어? 그럼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래. P의 조건이 있었어? 그럼 P를 A, 몇 A라고 준 다음에 2차 함수처럼 푸는 거라고. 그런데 P의 조건이 없었어. 그럼 좌표의 평균을 찾으면 된다. 돼? 자, 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점이 2개로 바뀌었어. 이게 없었어. A점 있고 B점 있고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찾으세요. 그러는 순간 점이 2개잖아. 두 좌표의 평균이라고. 너랑 더하면 3이니까 2분의 3. 너랑 더하면 9니까 2분의 9. 두 좌표의 평균이니까. 됐어? 이해 됐지? 기억해야 돼. 그래야 1초 만에 끝내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할 거 별로 없어 얘들아.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1153번까지 1153번까지 그러니까 번호로 따지면 1141번부터 115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틀린 거 앞에 못 푼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